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8일 주간 글로벌 국내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도 시장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최소한 뭐 주식 투자 때문에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 그럴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는 대로 금요일날 장 종료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동안 올라오는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불안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뭔가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시황은요,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미국 시장 먼저 정리하고 우리 시장 정리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용등급 하향 이슈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기 전에 실제 시장의 전개 상황을 우선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 시장의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실제 시장의 모습을 이해를 해야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용등급 하향 이슈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뭐 나스닥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한 한 주였고, 주간 내내 보면 상승의 모멘텀을 삼을 만한 이슈도 계속 많았던 그런 증시였던 거죠. 다 알고 계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임시적으로는 일단 타결이 됐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미국의 투자 협약 등이 대표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 덕분인지 미국 소비가 뭐 점점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회복세는 보시는 것처럼 V자 형태의 계속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V자 형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임시 타결 문제, 그리고 중동과 미국 간의 투자 협약 체결 등 이런 외부 이슈를 통해서 V자가 조금은 더 가팔라지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 이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가 더 가팔라지는 V자 회복의 강세 형태가 전개됐던 게 지난주의 모습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뭐 신용등급 하향 이슈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이게 고점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점 레벨 수준 바로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 V자형의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1년의 회복 과정이 마무리되고 정체 구간, 비추세 구간으로 바뀔 것인가? 단기 하락을 동반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간 상황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랠리로 전환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사실 단기에 여기서 정체로 전환되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의 실제 내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상황이야? 라고 심정적으로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실제 모습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수로 보면 이렇게 고점과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 거리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실제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고가를 갱신하거나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의 전환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 내 주요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렇게 IB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팔란티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디어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기업이긴 하지만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SAP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고가를 갱신하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종목들, 절대 다수가 이런 형태로 이미 전개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고가 갱신은 아닙니다만
고가에 완전히 근접하면서 랠리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 범위, 좀 생각의 범위를 넓혀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고가 레벨, 이전의 고가 레벨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상승 기조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랠리 전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브로드컴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가 레벨까지 올라갔고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인 긴 상승 추세에서는 이 길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랠리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렇게 빅테크 뭐 혹은 AI 이런 쪽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JP모건, 지금 보여드리는 게 JP모건인데 JP모건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결국 장기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레벨까지 진입을 하면서 랠리 전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소형 에너지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탈렌 에너지가 국가 수준까지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아직 고가 갱신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 전환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다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지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건 시장 전체 해석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나스닥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이걸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수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전개될 긍정적인 내부 흐름들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의 시장의 이제 내부 종목별 흐름들은 조금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내부 종목별 흐름들을 회복 동향을 보게 된다면 지난주 이전까지의 회복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크지 않았던,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붕괴되지 않았던, 즉 덜 빠진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임시협상 타결을 통해서 매크로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단 말이죠. 또 중동 지역과의 투자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AI가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명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덜 빠졌던 종목들이 아니라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회복 상승이 지난주에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낙폭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과정을 주도주군의 섹터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주 이전까지는 AI 소비 사이클과 맞물렸던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승에서 AI 투자 사이클, 일단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한 하드웨어로 회복의 흐름, 상승의 흐름이 확장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봤듯이 지난주까지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긴 했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GE 베르노바나 탈렌 에너지 정도를 제외하면 고가를 갱신하거나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의 다수의 포진은 실질적으로 AI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실제 랠리 전환 형태에서는 가장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새로운 상승 랠리의 컨셉으로 생각하고 있는 AI 소비 사이클이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거를 시장 전체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주도주군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생각보다 강한 형태이고 종목별 흐름에서 보면은 주도주군의 탄생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형태라고, 꽤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시장의 형태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날 장 종료 이후에 나왔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모멘텀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조금 시장 자체가 부담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겠죠. 특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S&P가 첫 번째로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011년과 같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첫 번째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거라고 사전 예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특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완벽하게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이벤트로 작동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무디스의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S&P, 피치, 무디스 이 3대 신용기관 중에서 마지막 신용등급 하향입니다. 마지막 하향입니다. 이미 피치는 내렸고 S&P는 내린 상황에서 무디스까지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신용등급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면밀하게 냉정하게 따지고 보자면 그렇게 놀라운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2011년처럼 뭔가 금융시장에 대단한 충격이 메가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거슬리는 포인트도 하나 있단 말이죠. 이런 거슬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가 결국은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는 감세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감세 정책을 무디스가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통해서 아주 뚜렷하게 경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거슬립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무디스에 따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확정돼서 통과되게 될 경우에는 2035년까지 약 4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정부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미국의 이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심정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죠. 감세안 통과에 대해서. 그래서 감세안의 동력이 약간은 축소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요거는 2011년 같은 그런 충격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요렇게까지도 치부할 것은 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게 참 애매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충분한 내용이고요. 다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줄 이유도 충분하다. 왜? 감세안 자체에 대한 동력을 사그러뜨리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다 해석 가능한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형태가 앞서 봤듯이 꽤나 좀 견조한 형태, 우리가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꽤나 견조한 형태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부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앞서 확인한 대로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 자체의 힘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 시장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월요일부터 무조건적으로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를 가지고 단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회복 랠리 자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조금은 넓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장 끝나고 시간에서
일정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인 흐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금리나 환율이나 종목들의 움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왼쪽에 있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달러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튀는 모습이 있었고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로 보게 된다면, 그 폭으로 보게 된다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정도 수준까지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현저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주 현저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흐름에서도 보게 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주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행주가 가장 매크로를 대변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올랐던 다른 AI 관련한 테크 관련한 섹터들보다 하락폭이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1% 정도 약세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일단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의 동향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의 반응이 아주 발작적이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 단정적인 판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조건 기존에 있었던 상승을 종료시키는 모멘텀이 될 거야, 완벽한 하락 모멘텀이 될 거야, 이렇게 최소한 단정적인 판단이 가능한 동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랑 투자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증시 형태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꽤 견조한 상황이고, 내부의 흐름까지 보게 된다면 단순한 회복 이상의 긍정적인 흐름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등급 이슈 자체가 조금은 거슬리는 포인트긴 하지만 따지고 들면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압도되는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열리기 전에 뭔가의 단정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정의 형태가 현재까지 상승한 단기 회복 랠리를 종료시키는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상승의 멈춤 형태로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여기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현재의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는 11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11선이라고 하면 요 11선까지의 이격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 머무는 흐름, 그 정도의 약세가 하루의 하락으로는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의 관점에서는 변곡점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까지 생각해서 실질적인 하락의 정도 폭을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선을 중심으로,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11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하느냐,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하면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종료를 알리는 변곡점이겠죠. 이 변곡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주 대응 관점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이 하락하면, 정말 초급락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11선이 유지되는 수준 정도의 하락 충격이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상승 과정에서의 조정 전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고, 이 상승 과정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관점, 이렇게 양쪽의 관점을 열어놓고 어떤 조정이 보일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식이 지 안 틀리려고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저는 그냥 제가 늘 투자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선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잘 걸리면
그거는 제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나타난 결과물일 뿐인 거고요. 그냥 계속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추세의 관점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변곡점이 나올 때 대응하는 전략을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최소한 그래도 나를 크게 다치게 만드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은 다 열어놓는 말씀인데, 이 열어놓는 말씀이 제가 안 틀리기 위해서, 제가 안 쪽팔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점 꼭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미국 시장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역시 이제 회복, 상승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다만 내부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아니라 개별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시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이끈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매크로 전체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 그리고 뭐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 시장이 먼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위험을 반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만 우리나라 시장을 통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글로벌 증시 전체에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켓 위험이냐 아니냐, 이것들을 이제 아시아 시장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낙폭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어왔던 개별 대형주까지 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시장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의 형태,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이제 하나씩 지난주까지 흐름을 보고 다시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찾으라고 한다면 환율의 레벨 다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나라 원달러인데요. 확실히 보면 2주 동안 이전의 흐름보다는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지난주 초에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임시적으로나마 무역협상 타결을 했고, 그때 달러 지수가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원달러도 같이 반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네바에서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뭐 환율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시 이렇게 빠르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2주 동안 이전의 국면을 이탈하는 레벨 다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환율의 동향인 것 같고, 이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우리나라의 매크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인 변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통화 강세는 펀더멘탈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선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증시의 수급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율의 하락 안전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인하게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환율의 레벨 다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관련 대형주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부진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쪽이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아주 상당수 종목들이 저가를 갱신하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투자 관점을 가져갈 때, 투자 전략을 꾸려갈 때 2차 전지 크게 기대하거나 포지션을 잡자, 사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의 부진의 중심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보시는 자동차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 소재 섹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 보면 은행 섹터 그리고 증권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추세가 없는 상황이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봤던 이 환율의 하락이 결국은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율의 하락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증시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조금의 회복의 흐름을 보인 것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그 중동이랑 미국의 투자 협약이 맺어지면서 미국의 AI가 이제 수출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AI 투자 사이클 관련한 종목들의 회복이 지난주에는 나타났었고,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단기 회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SK 하이닉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냥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박스권의 상황이지 그 이상의 뭔가의 랠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아까 봤듯이 뭐 탈렌에너지나 베르노바 같은 몇몇 개 종목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랠리보다는 회복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역시 그냥 지난주에 상승을 보였지만 박스권 내에 갇히는 모습이었고, 그 이상의 랠리 전환 개연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이분법적인 접근법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냥 요 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AI 투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AI 투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하이닉스에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틀을 가지고 보면 아주 정확한 접근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래도 어디에 더 중심을 둘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기준은 조금 유효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AI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박스권에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은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궁극적으로 AI 투자 사이클의 감소다, 뭐 이것들이 걱정된다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 훈련 수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감소할 것 같은 그런 전망 하에서 AI 투자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의 약세나 반도체 전체의 약세를 유발했던 것 같고, 하이닉스도 그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중동으로의 미국 AI 진출, 뭐 AI 수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이건 중동이건 일단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AI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 반도체는 학습의 과정에서만 대규모로 쓰이는 게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도 쓰이는데, 추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훈련과는 다르게 추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일반적인 전방의 상황이고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는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브로드컴만, 앞서 우리 브로드컴 봤잖아요. 그 브로드컴만 다른 주식들과는 남다르게 장기 추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반증하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HBM은 어떤 상황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출원 과정에서도 에이직 반도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HBM을 포함한 전체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IT 투자 감소 우려로 인해서 결국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박스권 정체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되게 되고, 그 다음에 HBM이 학습에서는 이렇게 둔화되지만 해외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출원 과정에서 더 많이 채용된다라는 게 확인되게 되면, 그러면 또 SK 하이닉스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박스권의 흐름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현지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미리 사놓고 기다려야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안 쳐다보지 말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 박스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곡점을 발생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안 쳐다보지 말고 계속해서 좀 추적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중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지난주에도 그냥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흐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상승의 종목수가, 상승 종목군의 숫자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여기 핵심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체크했던 방산 그리고 조선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랠리를 유지하면서 중심을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난주부터 보면, 지지난주부터죠, 보면은 종목별 상승의 확산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서는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 진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 금요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에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흐름들은 어땠나 생각을 해보면, 지멘스 에너지 아직까지 기본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훼손 흐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GE 베르노바도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글로벌 종목들에서 부정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들의 업황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경적으로 특별히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추세 강화 흐름이 지금 3일간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상쇄되는 그 정도의 약세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체되는 그 정도의 약세가 나타나는지, 이것만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추세 관점에서 매일매일 오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추세의 변곡점이 형성됐느냐,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오늘 올랐다, 그 다음에 혹은 이 종목이 오늘 올랐다, 이런 것들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해방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잔소리 삼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개별 대형주의 상승 확산은 앞서 봤던 조선 방산, 두산 에너빌리티, 엔터업종, 이런 종목들,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확산뿐만 아니라 추세의 반전 상승으로까지도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지금 보여드리는 파라다이스를 대표로 하는 여행 카지노나 보여드리는 신세계처럼 소비 유통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 기인 추세에서 보면은 그냥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전체 하락 추세의 상단을 상향 돌파하는 일종의 숏 커버 사인이라는 변곡점이 발생하는 단기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반전을 보이면서 회복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증시 전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증가하는 거니까 되게 반가운 동향인 건 맞아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손이 좀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숏 커버 사인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을 사야 하는 롱 사인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변곡점.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하락 추세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변곡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되게 미시적으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은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언제 팔아야지 요런 강박이 저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멀리하는 형태의 추세 흐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상승 전환하고 강세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못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은 개별 대형주의 랠리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개별 대형주의 랠리는 기존 중심 종목군이죠. 조선방산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랠리로 전환되는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회복 랠리의 종목들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길게 확인했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는 이 이슈가 전체적인 시장을 무너뜨리는 이 마켓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요런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우리 시장의 개별 대형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의 영향력이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을 해석할 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월요일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봤듯이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이 개별 대형주의 조정 수준이 결국은 시장이 신용등급 하향 이슈를 마켓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느냐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들이 덜 빠지면 마켓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월요일부터는 이 개별 대형주의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추세 훼손의 변곡점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수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나오는지, 이거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우리 투자 관점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 결론 및 투자 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해외 요인도 그렇고 그냥 투자 관점을 바꿔야 하고 보수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종 등급 하락이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올라왔던 가파른 반등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되겠지만, 이게 그 이상의 변곡점이 될지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아니라 개별 대형주 중심의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 개별 대형주의 조정 동향을 보면서 시장 전체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개별 대형주의 조정폭이 크지 않으면 시장 위험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냥 기존의 투자 관점 그냥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 요인 외에 요것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대형주 같은 경우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의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를 더 넓혀서 주식 비중을 추세를 관점으로 추세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축소시키거나 하는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종목별 변곡점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시장 반응이 더 크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린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때 축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시장 충격 없으면 그냥 선제적 액션은, 일단 가장 필요한 거는 선제적 액션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봤더니 시장 전체 위험이 제한적이다, 이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항생테크의 흐름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지, 또 하룻밤 이틀밤 정도 지나면서 이번 주 내 SK 하이닉스가 중장기적인 박스권 상향 돌파를 AI 투자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종목들의
회복 강화와 함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변곡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관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수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장 위험이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린 거기까지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빅 이슈가 생기면 빅 이슈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면 오히려 또 빠르게 선제적으로 행동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데요. 오늘 시간 제가 계속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은 차분히 지켜보면서 실제 시장이 이번 신용등급 하향 이슈를 가지고 어떤 위험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강조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도요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찐샘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